여기는 야심한 시각이 된 서울의 밤거리.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 길거리에 어떤 남성을 보더니 한심하다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듯 자리를 피해버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본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레이란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학생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학교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토 분쟁, 사드 배치 등등 뉴스만 봐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들 만한 소재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사드 배치 때문에 보복성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한류 콘텐츠 금지령까지 내렸으니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죠. 주변에서도 한국을 안 좋게 말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 때도 왜 하필 한국이냐며 못마땅해 했죠.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대학 수업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 교환학생 때문이었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옷도 멋있게 입고 특히 수수한 듯 하면서도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절로 눈길이 갔달까요? 그 남학생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남자도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한국이 뭔가 매력 있는 나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기심에 살짝 그에 대해 알아봤죠. 평소 패션이나 음악 취향도 남달랐고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도 독창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친구들한테 그 남학생 얘기를 했더니 요즘 한국 남자들은 외모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더라고요.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훈훈한 비주얼도 유명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선입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호감이 생긴 남학생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우연히 접한 케이팝에 매료되었고 드라마와 예능도 찾아보게 되었어요. 보면 볼수록 한국 콘텐츠의 퀄리티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 건 아니긴 하지만요. 스토리는 물론 영상미, 음악, 패션까지 모든 게 트렌디하고 세련됐거든요. 알게 모르게 한국 문화에 푹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 화장품과 옷을 사서 쓰기 시작했고 점심시간마다 한국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아이돌을 배경사진으로 해놓는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의아해할 정도였죠. 어느새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배우다 보니 드라마 보는 재미가 배가 되더라고요. 자막 없이도 대사를 알아듣게 되니까 더 몰입할 수 있었죠. 그렇게 빠져드는 한국, 이른바 합한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직도 반한 정서가 강한 중국 사회에선 제가 아주 유별나고 이상한 취향을 가졌다며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국인데 한국 문화는 그저 모방에 불과하다면서 못마땅해 하셨죠. 급기야 부모님이 제 한국 옷가지들을 다 찢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국 옷 입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날 많이 울었던 게 기억나네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며칠을 보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합한족과 비합한족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은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놀림받기 일쑤였죠. 대놓고 싸우진 않아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지만 마음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이랑도 슬슬 멀어지는 와중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위민이었죠. 위민이와 함께 있으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위민이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린 더없이 친해졌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단짝이 생겨서 행복했죠. 위민이랑 대화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한국인을 따라해도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스타일로 꾸며도 중국인의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죠. 위민이도 한국을 좋아하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위민이가 먼저 한국에 같이 가보는 거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둘 다 돈이 많지 않아서 여행 경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한국에 가보겠어요? 부모님께는 위민이 집에서 며칠 자고 온다고 둘러댔죠. 부모님 몰래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맘 편하게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작정 가기엔 위험할 것 같아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정리했죠. 꼭 해야 될 건 명동과 신촌홍대 같은 번화가를 누비며 쇼핑을 하고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최신 유행 알아보기였어요. 그렇게 며칠에 걸쳐 한국에서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여행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설렘이 더욱 커졌죠. 처음 타보는 한국항공사 비행기에서 받은 인상도 정말 좋았어요.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단정한 옷차림에 쾌활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특히 여승무원들은 한국 여자 중에서도 미인만 뽑았다는 소문이 괜히 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우선 피부가 마치 도자기 같아 보였어요. 하얗고 매끈해 보이는 피부톤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또 미간 사이에 반달 같은 눈썹과 검고 긴 속눈썹이 인상 깊었죠. 생기 있고 맑은 눈망울에 오똑한 콧날까지 모두 부러웠어요. 무엇보다 작고 도톰한 입술이 우아하다는 인상을 남겼어요. 보기만 해도 눈이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늘씬한 체형에 잘 어울리는 유니폼까지 입으니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태 봤던 승무원 중에 단연 최고로 아름다웠어요. 예전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중국 항공사에서 만난 승무원들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중국 승무원들도 그나마 중국 여자치고는 예쁜 편이긴 했지만 화장이 너무 진하다 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옷차림도 좀 어수선한 편이었고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딱딱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했죠. 친절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기계적인 응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에 비해 한국 승무원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겼죠. 화장기 없이도 빛나는 피부에 싱그러운 미소까지 더해져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한식도 맛있었어요. 비빔밥이 엄청 정갈하게 나오는데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절로 입맛이 도는 거 있죠? 비빔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와서 친절하게 먹는 법까지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번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죠. 숟가락으로 이곳저곳 열심히 비빈 비빔밥을 한 입에 딱 먹는 순간 다양한 야채가 씹히면서 은은한 단맛이 나왔고 고추장을 많이 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맵지 않고 간이 딱 맞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매운 걸 잘 먹나 봐요. 김치는 아삭아삭 씹는 맛이 살아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한국으로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생각한 것보다 금방 비행기에 내렸죠. 저희는 얼른 공항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걸 보면서 위민과 전 신기하기도 하고 묘한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숙소에 짐을 푼 뒤 곧장 향한 곳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청담동 유명 미용실이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스타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볼 생각이었거든요. 실은 이게 저희 한국행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중국에서 다니던 미용실과 인테리어가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중국에서의 미용실은 바닥을 걷다 보면 잘린 머리카락을 밟고 다니기 일쑤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나뒹구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한국 미용실은 은은한 빛 조명도 조명인데 바닥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순간 여기가 미용실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바닥이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났죠?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자마자 직원분께서 원하는 음료수를 고르라고 말씀하시더니 푹신한 쇼파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 머리 스타일을 담당한 디자이너분께서 와서 환하게 웃어주는데 연예인같이 너무 예뻤어요. 디자이너분께서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머뭇거리자 저희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말해줘도 망할 때가 많은데 확실히 중국과 다르게 한국의 미용실 디자이너분들은 전문성이 뛰어난 것 같아 믿음직스러웠죠. 처음에는 일단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래 머리를 감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감겨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머리카락에 영양제를 듬뿍 발라주면서 모발 관리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시술은 처음 받아봤어요. 드라이까지 끝나고 나니 어느새 거울 속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잔머리를 몽글몽글하게 말아 올려 앞머리를 내려주니 이마가 훤히 드러나면서 갸름한 인상이 되더라고요. 살짝 옅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니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났죠. 메이크업은 한국식 물광 피부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럽지만 화사하게 연출해 주셨어요. 여리여리한 눈매는 아이라인과 섀도우로 또렷하게 살려주시고 입술은 은은한 꽃잎 컬러로 발라주셨죠. 거울을 보는데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 딱 있어서 저도 모르게 벅차오르더라고요. 옆에 있던 위민이도 놀란 얼굴로 절 쳐다보더니 금세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줬죠.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한국 거리에 나가도 자신 있을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튀는 중국인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력있게 한국화된 저희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죠. 합한족으로서 한국에서 이뤄낸 첫 성취 같았달까요? 변신을 마친 저희는 쇼핑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쇼핑하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서울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쇼핑 장소들을 누비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중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외국인을 배려한 친절한 안내 서비스도 인상 깊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역 내 곳곳에 친절한 설명이 적혀 있고 음성 안내가 나와 낯선 곳을 찾아다니기가 훨씬 수월했죠.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이곳저곳 쇼핑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먼저 홍대에서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을 구경하고 잔뜩 담았죠. 그 다음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눈호강을 실컷 했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는 물론 트렌디한 편집숍까지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로데오 거리를 걸으며 멋진 사람 구경하는 것도 일석이조더라고요. 마치 런웨이를 방불케 하는 훈남훈녀들의 패션이 정말 감탄을 자아냈죠.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스타일리시한 모습에 눈이 호강했답니다. 이 정도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죠. 쇼핑에 푹 빠져 정신없이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어요. 근데 서울의 밤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화려한 야경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피로는 싹 잊고 룰루랄라 기분이 들떴죠. 쇼핑에 흠뻑 취해 늦은 밤 숙소로 돌아왔어요. 배가 출출해서 간단히 야식이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앱을 켰죠. 한국에서는 배달 앱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한다 해서 미리 깔아놨었거든요. 솔직히 늦은 시간이라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도 주문 가능한 메뉴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야식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고민 끝에 떡볶이와 양념치킨을 주문했어요. 한국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메뉴잖아요. 배달이 오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 금세 음식이 도착했죠. 뚜껑을 열자마자 맛깔스러운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새빨간 떡볶이를 입에 한 입 넣은 순간 온 입안이 짜릿했어요. 매콤달콤 소스가 입에 가득 머금자 몸에서 소름까지 돋더라니까요. 이어서 한 입 크게 베어본 양념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계속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앱에 버튼 몇 번 눌러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죠.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워낙 유명해서 먹어보고 싶던데 다음에 오면 먹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은 후 소화 겸 위민이랑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거리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어요. 가로등 은은한 불빛 아래 도심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편의점 앞 시끌벅적한 젊은이들, 공원을 가로지르는 운동 애호가들까지 다채로운 구경거리가 가득하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가로 접어들었어요. 화려한 간판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에선 더욱 많은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휘청거리며 좁은 골목에서 튀어나왔어요. 얼핏 봐도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위태롭게 느껴졌죠. 그런데 갑자기 담벼락에 바짝 다가가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참을 수 없다는 듯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 눈을 의심했죠. 대놓고 한복판에서 저러다니 정말 무개념한 행동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더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으니 웬 중국말로 욕설을 내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술김에 중얼거리는 중국어가 왠지 귓가에 거슬리게 꽂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중국인이었던 거죠.
곧이어 그 광경을 목격한 한국인들의 눈초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못마땅한 시선으로 힐끔거리는 모습에서 노골적인 불쾌감이 읽혔죠. 순간 뜨끔해지면서 괜히 민망해졌어요. 같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죄스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취객과 마주치기가 무서웠어요. 위민이 손을 꼭 붙잡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죠. 한국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 추태를 부린 중국인 남자가 밉고 원망스러웠죠. 중국인도 욕하는 중국인인데 한국인이 봤으면 오죽했을까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유독 미워하는 게 단번에 이해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보기 싫어서 달아나듯 서둘러 골목을 벗어나자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위민이와 함께 우리부터 스스로 떳떳하고 예의 바른 중국인이 되자고 마음먹었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국인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로 얼른 발걸음을 옮겼어요. 숙소에서 얼른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였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위민과 전 호텔에 있는 TV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켜니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 한국 계정으로요. 평소 중국에선 넷플릭스 접속조차 힘든데 한국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찾아볼 수 있다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중국에선 한알령 때문에 드라마 본방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용이 잘려나가기 일쑤고 제 맘대로 골라보기도 힘들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니 너무 부러웠어요. 게다가 영상 화질도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눈이 호강했다니까요.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 연기나 감각적인 영상미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몰입도가 최고였죠. 덕분에 드라마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오징어 게임과 새로 올라온 기생수 더 그레이를 봤는데 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다음날 핸드폰 매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요즘 패션에 관심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쁜 디자인을 가진 핸드폰과 더불어 고화질 카메라를 가진 스마트폰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마침 위민이가 재밌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한국의 MZ세대 사이에서 갤럭시 Z 플립이 엄청 인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에서 새로 나온 폴더블 폰이라는데 디자인이 획기적일 뿐더러 사진 성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봤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제품 이미지를 검색해봤는데 디자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쁜 거 있죠? 사실 원래 저는 중국산 폴더블 폰을 고려하긴 했어요. 하지만 중국 핸드폰 시연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그 마음을 접어버렸죠. 최근에 중국의 한 폴더블 폰 출시 행사에서 제품 시연 도중에 갑자기 액정이 고장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중국산 핸드폰은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위민이는 고민도 없이 갤럭시 Z 플립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사는 게 아무래도 할인도 되고 무엇보다 확실한 정품일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최신 모델로 당당하게 구매하고 싶었죠. 새 폰으로 여행 사진도 마음껏 찍고 싶었고요. 막상 매장에 가보니 Z 플립의 실물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손에 쥐어보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직접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중국과 다르게 금이 가질 않더라고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세련됐는데 컬러는 화사하고 트렌디해서 저희 취향 저격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혁신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독창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인인데도 이렇게 멋진 폰을 만들어 낸 한국 기업이 괜히 자랑스러웠달까요? 이상하게 제가 다 뿌듯한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갤럭시 Z 플립을 구매했죠. 위미는 분홍색으로 골랐고 저는 하늘색으로 골랐어요. 덕분에 여행하는 내내 폰으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접으면 작아져서 휴대성도 좋고 펼치면 넓은 화면으로 동영상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한국의 마지막 목표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개량 한복을 사가는 거였어요. 요즘 MZ세대들은 개량 한복을 평상복으로 자주 입는다고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개량 한복 입은 사람들을 직접 봤는데 하나같이 힙하고 스타일리시해서 넋이 나갔다니까요. 중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하나 사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복에 빠져있던 저희는 마침 중국에 돌아가기 전 쇼핑할 때 한복 판매점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개량 한복 전문점이라니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위민이랑 가게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죠. 디자인도 다양하고 색상도 화사해서 눈이 즐거웠어요. 저는 분홍색의 편한 바지로 되어 있는 개량 한복으로 고르고 위민이는 남색에 하늘색이 매치된 걸로 선택했죠. 딱 요즘 느낌 나는 조합이더라고요. 개량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편하고 가볍더라고요. 새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여행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워서 한국에 오길 다시 한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멋진 개량 한복을 품에 안고 귀국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이 한복을 입고 또 중국에서도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중국에 돌아온 저와 위민이는 한국에 다녀오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특히나 저는 아예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적도 대한민국으로 바꾼 채로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